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이제 매도장에 나갔던 한화우선주, 이번에는 이제 3연상이죠. 자,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이제 5연상, 그리고 대한항공, 뭐 이거 3연상인가 4연상인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한화우, 자, 3연상. 3연상하고 이제 어저께 이제 일괄 매도장에 나갔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처음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고 했을 때, 제가 뭐 영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뭐 7연상을 먹어봤다, 15%대. 그러면서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단타 매매할 때 뭐 이런저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로 비아냥거리고, 욕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경험들,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막 까내리고 비아냥거리고 했던 사람들을 뭐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경험들을 해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도 요런 경험들은 또 찾아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험이라는 거를 뭐 몇 개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겠다는 이 욕심이 작용을 해서 자,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하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타를 해요. 자, 몰빵을 해서 이제 단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또 더 심한 거는 신용까지 쓰죠.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한 번 작살나는 거, 요거 한 번 만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요렇게 배우면, 주식 투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의 99.99%는 필패를 합니다. 진짜 0.001%? 0.1%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요 정도 사람들만 이제 원리를 깨닫고 단기 매매를 해도 이익을 쌓아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질 못해요.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 시간을 매매를 하면서 막 수익이 났다, 제자리 갔다, 다시 수익이 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3년에서 5년을 허비해버리면, 자, 이런 좋은 경험을 만들어갈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 대한 이 스탠스들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높여야 됩니다. 자, 우선주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뉴스가 터지고 우선주들 막 날아가니까 이 꼭지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근데 버블이 없을 때, 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 1, 2년 묵혀두지 뭐 하고 저평가 종목들을 담아가는 거는 리스크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매도할 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매도. 쉽게 말하면 손실 보고 팔면, 이 손실 보고 파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뭐 기업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거나, 내가 보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망하게 생겼다거나, 무슨 뭐 요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손실 보고 파는 이유가 있겠죠. 자, 수익이 안 난다고 파는 거는, 자, 수익 나는 걸로 갈아타야지 하고 파는 것들, 요런 게 이제 너무 반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원분들 보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회원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좋은 흐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과거부터 이제 저와 함께 했던 회원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축적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 때문에. 요런 경험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이제 폭락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폭등도 경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폭락이 왔을 때 이때가 엄청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2018년도 10월에 폭락이 있었으니까.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자, 오늘 이제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해갖고 이슈를 붙여서 날렸지만,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슈를 붙여서 알려줬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테마라든가, 자, 언론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전부 마케팅이다. 누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개미들이 들러붙으면 세력들은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보고 팔까요? 자, 밸류를 측정을 해서. 야, 아직 됐어. 더 갈 수 있어. 왜? 이 예를 들어서 밸류가 무겁지 않은 구간에선 더 받쳐서 더 올리는 거예요. 왜? 밀리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걸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게 세력이고, 개미들은 그냥 시세만 쫓아다니니까 항상 망하는 거다. 자, 좀 오늘 이제 내용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좀 많은 이건 간접 경험이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직접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왔고, 또 언제 내가 추천을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겠지만, 이제 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좀 이런 무언가 아무튼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평생투자님, 자, 174%로 현재 1등인데 아직 일가매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가매도 사인이 어저께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100%대 절반 파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174%에서 남은 비중을 또 절반을 파셨나봐요. 자, 그렇게 해서 174% 올려주셨고, 자,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이제 축하드립니다. 자, 진스님, 평생투자님, 태평성대님, 진스님은 2번 올려주셨네. 평생투자님 123%대 3연상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매도가 나가고 여기에서 또 파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평생투자님, 진스님, 태평성대님까지만 올려주셨네. 근데 이제 이거 수익 내신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것만 보고 나머지 이제 수익 내신 분들도 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먼저 이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중급 회원들만 추천을 했었으면 이때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것보다 중급 회원분들하고 초급 회원분들하고 서비스를 다르게 하는데 종목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별로 이게 메리트가 없는 거야. 종목에 대한 것들은 메리트가 없어서 지금 이제 중급 회원분들한테 따로 이제 공급해드릴 시스템을 짜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중급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이, 자금이 좀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주신 만큼 커뮤니티에서 이런 서비스도 이제 계속 개선을 해나갈 거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니까 그게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법이나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 여러모로 절대 커뮤니티는 지금 이제 중국 회원분들이 이렇게 요 자리까지 올려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손익분기가 넘어가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고 뭐하고 하면 법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 혜택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물결님은 요때 이제 그때 중급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여쭤보셔서 일단 매도를 하고 이제 뭐 다시 사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편입을 해서 쥐고 계시다 요번에도 드셨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속 추천을 했던 자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천했던 거기에서 이제 추천하자마자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생투자님이나 요런 분들은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거죠.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 운도 되게 좋으신데 어느 정도 좀 실력도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든가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좀 속도,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평생투자님은.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일단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좀 속도를 항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포트를 빨리빨리 이렇게 하가는 것들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제가 하는 코멘트들을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나서 3연상이 왔을 때 3연상 구간에서 이제 절반 매도 하고, 자 1점금 남기고 매도하러 사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풀렸을 때 이제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갔죠. 하한가. 이때가 무슨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뭐 미세먼지 무슨 뭐 어떻게 쪽 해갖고 화학 쪽에서 화학에 대한 부분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한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리고 또다시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요 위에서 올라탄 사람들은 이 하한가 박히고 뭐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 다 던졌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이거 몰빵 투자하고 뭐하고 해갖고 비중 잘게 쪼개놓고 수익 챙겨놓고 뭐하고 했으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자, 일감에도 포지션까지 볼 때 이게 또 여기에서 그냥 밀려버렸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냐고. 다시 사면 되지, 그쵸? 하나라는 기업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인 드릴 때도 하나도 사고 하나 우선주도 사고 다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도 사고 하나 우선주도 사고 둘 다 사면 먼저 튀는 거 있으면 이제 좀 팔아서 챙겨놓고 나머지 보유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 하나 우선주가 자 이슈를 안고 이렇게 튀었는데 우선주들만 이렇게 튀면 소외를 받죠. 본주가. 자, 이 본주들도 나중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올라갔는데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업황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좀 이제 쉬었다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오늘 할 이야기는 요건데 우선주가 리스크하다 하는 거는 자, 요런 우리가 매도 자리 잡는데 이럴 때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막 많이 떠들고. 그리고 보면은 우선주들만 막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따라잡아요. 따라잡아.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따라잡아갖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주가를 죽인 다음에 여기서 한 1년 쉬어버리면 어때요? 이거 두고 간 사람이 있냐고. 요런 자리에서 사갖고. 마이너스 뭐 30%, 심하게는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이 나가죠. 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만 하지 않으면 우선주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를 분석을 해서 자 분산 투자를 해서 자본을 요런 데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요런 기회들이 자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선주에 대한 추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왜 그렇게 추천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주는 자 배당을 1%를 더 줍니다. 본주보다 배당을 1% 더 줘요. 의결권이 없을 뿐이에요. 뭐 우리가 개미들인데 이거 뭐 본주 사갖고 뭐 의결권 행사해갖고 뭐 기업을 내가 집어삼킬 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주가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다 저평가도 더 심해요. 제가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보통 우선주가 괴리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자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고 하니까 어때요? 자 본주랑 괴리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투자 인식이 썩어서 우선주가 괴리율이 배당 좀 주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괴리율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좀 안 주는 기업들은 50%에서 막 70%까지도 괴리율이 있어요. 배당을 안 주다가 배당을 갑자기 늘리거나 뭐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리율 이런 게 매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300% 5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장세라는 게 이게 중간중간 한번 오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없고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요. 자금 조금만 사버리면 그냥 막 상한가 박혀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거고 변동성이 심한 건데 요걸 리스크라고 하면 안 돼. 이런 변동성이 발생할 때 팔고 나올 건데 변동성이 없고 밑에서 박박 길 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져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담아서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테마주 타서 잘라낸 적은 있지만 자 우선주 타서 잘라낸 적은 여태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위험하다. 뭐 요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에서 단타로 접근하니까 위험한 거라고. 단기로 접근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장기로 접근해도 미친놈이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짧은 수익, 빠른 수익을 위해서 요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꼴값을 떠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 사례들을 자,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의 사례를 보면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있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생기긴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리스크 요인이 있죠. 두산 같은 경우는. 근데 어때요? 2008년도부터 자, 우선주는 400% 올라갔어요. 본주는 올라간 게 없어도 우선주는 올라가잖아. 왜? 저평가가 더 심하니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빠질 때는 어때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 오히려. 왜?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저평가가 더 확대된다고. 더 극심해져. 이게 왜 리스크야?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땡큐지, 땡큐. 내가 산 자리에서 30% 더 빠졌어, 50% 더 빠졌어. 추가 매수해갖고 갖고 가면 되잖아. 완전 땡큐잖아, 더 빠지면. 그게 왜 리스크냐고. 맨날 단타꾼들이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본주와의 괴리율이 메워지면 어때요? 괴리율이 메워지거나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면 우선주는 어때요? 매력이 없잖아. 이 구간부터는 투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우선주를 볼게요. 자, 본주가 26,000원, 3만원인데 이게 10월달에 보면 이게 얼마였냐면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 자, 17,000원이면 이게 괴리율이 얼마예요? 30% 이상 되잖아요. 배당을 예를 들어 하나가 1%인가 2%인가 주는데 자, 우선주는 3% 주는 거야, 그러면 배당을. 그런데 어때요? 자, 괴리율이 30%니까 1% 주는 주식을 배당을 3%를 줘. 만약 2% 주면 배당을 한 4% 주겠죠. 왜? 이 괴리율 때문에. 주가가 싸니까 어때요? 자, 본주 가격을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데 괴리율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만큼 플러스해서 배당을 주고 거기다가 1%를 추가로 줘요. 그럼 우선주들은 어때? 엄청 싼 거지. 배당도 많이 주니까 훨씬 안전하죠. 안전마진이 있잖아, 배당이라는. 자, 1년을 보유를 했는데 안전마진 예를 들어 배당을 우선주가 7%를 줘요. 그러면 어때? 자, 주가가 제자리 있어도 1년에 7%잖아. 이게 작은 거냐? 은행금리가 얼마예요? 2% 3%인데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요런 것들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삼성화재의 우를 이야기했었는데 삼성화재에서 배당을 예를 들어 2% 3% 줘도 이 괴리율이 엄청나게 커갖고 삼성화재 우선주는 배당이 7%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가버리면 되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는 상태면 어때요? 일부 팔아놓고 배당까지 챙기면 어때?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 자, 이 배당이라는 건 항상 안전마진이고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는 리스크한 게 아니고 더 안전한 거예요. 본주보다. 그러니까 잠깐의 요런 변동성들, 요런 변동성 구간에서 짧게 끊고 먹고 나올라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한 거다. 리스크한 구간에는 팔아야지. 수익을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게 170%씩 내잖아요, 수익. 120%. 한진칼 우선주는 뭐 340%까지 됐더만. 한진칼 우선주는 340% 정도까지 나왔어요, 단기간에. 근데 움직이는 게 단기간이고 보유한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죠. 보유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1년에서 자, 1년 6개월 보유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운 좋게 사서 빨리 먹은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요건 운이 좋은 거고. 자, 두산의 사례를 보니까 어때요? 자, 요런 우선주들이 확실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잖아. 자, 저평가일 때 이게 5만원일 때 두산 우선주는 만원이었어요. 만원. 주가가 5만원인데 5만원도 안 왔어. 6만원인데 자, 우선주가 1만원이었어. 1만원. 이게 괴리율이 얼마야, 괴리가. 어마무시하잖아, 이 괴리가. 자, 배당은 어때요? 우선주는 배당은 더 줘. 근데 주가는 훨씬 싸. 이게 다른 주식이냐고. 본주랑 우선주가 다른 주식이에요? 똑같은 주식이에요. 똑같은 주식. 근데 우선주가 왜 싸요? 한국인들은 투자인식이 써서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 우선주에 대한 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완전 땡큐지.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땡큐잖아. 본주 살 거면 우선주랑 괴리율을 보고 무조건 우선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사든가. 왜? 주가는 본주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고 우선주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장세 흐름에 따라서. 자, 본주도 매력적이면 우선주도 같이 사는 거예요. 두산을 100만원 살 거를
자, 두산하고 두산 우선주하고 50만원씩 사는 거야. 이거를 500만원 살 거를, 자, 250만원씩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두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도 된다고. 분산 투자의 개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만약에 우선주가 주도주로 집어들면 어떻게 되냐. 현대차가 2008년도에, 자, 2013년도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찍고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는데, 자,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보통 이 고점 부에 있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자, 800% 갔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항상 가장 싼 데는 이렇게 위기가 오면 항상 가장 싼 거야. 근데 그때 어때요? 자, 지구가 망할 것처럼 꼴값들 떨면서, 욕하면서 다 떠나죠. 자, 현대차 우선주도 어때? 자, 이때 당시에 현대차가, 얼마야, 이거? 한 3만원 했겠네, 3만원. 근데 어때요? 현대차 우선주는 만 몇천, 15,000원이나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야, 저평가 괴리가 50%야. 야, 이거 대박이네.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때요? 현대차는 800% 가는데, 자, 현대차 우선주는 1300% 가죠. 현대차 올라갈 때는 둘 올라갔어. 자, 본주가 이렇게 먼저 때린다고. 주도주가 잡히면 본주가 먼저 때려요. 업황이 좋고 할 때는 본주가 먼저 가요. 업황이 안 좋을 때 우선주만 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쉴 때 쉰 다음에 현대차가 800% 갈 때 현대차 우선주는 한 500%밖에 못 갔어. 근데 어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 현대차 우선주 위에, 현대차가 위에 있을 때, 자, 싸니까 그만큼 뿜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저점에서 꼭대기까지 연결해보면, 자, 우선주는, 자, 1300%.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800%. 그럼 어때? 본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많이 덜어놓고, 자, 우선주는 어때요? 본주 덜어놨으니까 보유를 더 들으려. 우선주도 같이 덜어. 그래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일정금을 남기고 덜었다면 어때요? 여기서 추가 수익 구간이 이거 또 나오잖아. 현대차 같은 구간은 뭐 어디서 잘라냈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본주가 먼저 갈 때는, 자, 우선주가 나중에 갈 때, 본주가 항상 우선주보다 가격이 위에 있어요. 주가가 위에 있어. 자, 우선주가 본주랑 괴리율을 넘어서 우선주가 가격이 더 비싼 거는, 이건 뭐예요? 업황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야. 요거는 우선주가 엄청나게 버블을 키우는 거예요. 본주에 비해서 버블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도 본주보다 괴리율이 20%가 만약 이상이 우선주가 비싸다. 그러니까 딱 10%만 비싸더라도 우선주가 더 비싸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큰 하락이 옵니다. 자, 한진칼 우선주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괴리율이 자 26,000원일 때 26,000원일 때 17,000원인데 이게 30% 40% 괴리율이 벌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거꾸로 자 하나가 3만원일 때 하나 우선주는 6만원이었죠. 하나 우선주가 곱하기 2가 비싸잖아. 자, 싼 구간에서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수익이 엄청 크게 나는 거지. 하나는 어때? 제자리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는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주가 왜 튀었을까? 이건 이제 매각 이슈라 그래갖고 그냥 테마가 붙은 거예요. 테마가. 그래서 날라간 건데 이 테마를 보고 우린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무언가 이슈들로 날려주겠지.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코멘트 했을 때는 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무언가 북한 리스크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무기 만들고 뭐 하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잖아요. 하나에 있는 계열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굉장히 저평가고 또 금융 자회사들 보면 금융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한화에. 근데 이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자, 케미칼 화학도 저평가야. 그러니까 어때? 자회사들이 다 저평가야. 그리고 모회사는 더 저평가야. 야, 이거 땡큐다.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편입을 해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상급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면 되지. 그쵸?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라고요. 자, 현대차 우선주처럼 요렇게 주도 업종으로 끌고 나갈 그럴 가능성 있는 섹터들 중에 밸류 매력이 있는 우선주들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악재가 있는 거,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악재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라고 우선주가 리스크하다. 다 개소리다. 우선주가 리스크하다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개소리예요. 그리고 요렇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만 관심을, 그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관심 갖는 거야. 어떻게 단타로 5%나 먹어봐야지 하면서. 단타로 야, 주가가 막 170% 갔는데 5%만 먹어봐야지 하면서 여기서 들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3% 5% 파동은 금방 나오거든. 그러다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살 나는 거지.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좌절하면서 팔면 어떻게 돼? 자, 또 170% 가는 거지. 항상 쌀 때 사서,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를 항상 물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테마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슈라든가 정책 방향성 여러 가지를 낳고 테마도 흐름을 태울 수 있어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들도 이제 수익 스토리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건데,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 실적이 이제 뭐 움직이고 뭐하고 했지만,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게 높단 말이에요. 자, 이게 로봇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은 클라우드로 또, 자, 모바일 리더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자, 요런 관련된 빅데이터 해갖고 전체적인 테마가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고, 이제 담아갈 종목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튀어버리면 못 담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보고, 지금 좀 담아가면 좀 이제 테마성으로 튈 것들도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테마라는 것보다 주식이라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가치를 분석을 해요. 이걸 분석을 해서, 저평가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을 때, 자,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여러 개 사서 보유하고, 여러 개 사서, 자, 보유하고 평균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요런 상승이 나오면 팔고 나오면 돼요. 자, 요런 구간이 나오면 사인 드리는 것처럼 팔고 나오면 된다고. 지나가서 차트 보니까 어때요? 이때 당시에는 요 하나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요때 당시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때 당시에 요렇게. 자, 이렇게 겁나 빠져갖고 이 밑에서 요러고 생겼다고. 요럴 때 사서 어때요? 자, 비쌀 때까지 기다렸다 팔면 된다고. 자,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스스로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하는 거고, 요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싼 거 좋은 거 사서 기다리면 알아서 이렇게 뭐 테마 붙여서도 날려주고, 예? 그냥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면서도 가면서도 날려주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이슈가 붙으면 이 이슈 때문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저평가라서 날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평가라서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7할 이상이에요.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파동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고평가거나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어때요? 요렇게 올라가도 요렇게 꺼져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도 이렇게 꺼진다. 근데 밸류를 물고 있는 애들은 어때요?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렇게 이렇게 확장을 계속 하면서, 자,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간다고. 자, 투자를 할 때는 요런 자리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싸서 어때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수익을 주는데 왜? 오늘 사서 내일 팔아갖고 수익을 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해지.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깨우쳐서 우선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주랑 우선주랑은 다른 주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주식이에요. 우선주가 매력이 있는 게 있고 본주가 매력이 있는 게 있어요. 자, 회사가 매각한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자, 우선을 줘요. 우선권을 줘.
그러니까 뭐 잔여분 무슨 뭐 매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선 권리를 주고 또 배당을 더 줘요. 자, 본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결권. 자,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본주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선주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한국에선 특히.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몰라. 이런 것들을. 주식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주는 완전 땡큐인 거죠. 요런 시장은 전 세계에 진짜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왜? 한국이 배당 성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최하위거든. 한국이 배당 성향이 전 세계 최하위다 보니까 우선주들이 부각을 못 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이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우선주가 이렇게 싼 구간에 접근해 있지 않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나 영국처럼 되겠지. 영국처럼. 우선주랑 본주랑 괴리율이 막 3%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이게 30%에서 심하면 막 70%까지 괴리율이 있어. 괴리율. 본주보다 이렇게 싸.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거기다 본주까지 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본주보다 싼데, 본주도 싼데, 우선주는 30% 70%가 더 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100% 가면, 요거는 300% 200% 가는 거예요. 200% 300% 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증명을 해줘요? 자, 현대차 우선주 나중에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보니까 어때요? 자, 현대차는 800% 갔는데 그 더블을 내주잖아. 자,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